오드리님 입장하십니다. 아, 오드리님과 어떤 분이 친구신 거예요? 저랑 네. 제가 친한 동생이에요. 아, 같은 지역이신 거예요? 네, 원래 대전에 예전에. 제가 살다가 거제로 왔으니까 대전에. 네. 대전에 사실 때,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았는데, 네, 궁금했어요, 항상. 그 퍼플리님이나 아니면 자나리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요렇게 연결고리는 돼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하는. 계속 이렇게 꼭국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요?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퍼플리님이 무슨 얘기가 없으셨죠?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시겠죠? 안 그래도 오늘 퍼플리도 그렇고 여기 오드리도 그렇고 오드리님. 8시 아니냐고 물어봐가지고. 다음 달. 지난주에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8시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조용하길래 마음이 먼저 가 있어 4월에.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책도 못 읽었는데. 근데 4월부터 8시예요? 아니 이거는 단편이라서 뭐 그러니까 크게 조금 그거는 천천히 없어요. 읽어보려고. 근데 재밌었으니까 꼭 읽으세요. 네. 오신드라 애쓰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또미님을 소개를 다 제대로 안 시켜드리고 그냥 훅 그렇게 해서 우리 자나리모님은 또 멈춤된 거 아닙니까? 예. 멈춤됐어요? 또? 네. 하면 화면 안 멈춤. 나와요. 네, 그러네요. 헐. 그래서 또미님 소개를 한번 하고 아. 나머지 분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꼼TV 애청자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다 그래도 방송으로는 접하는. 저는 꼼은 굿모닝 유럽으로 오래전에 한 2년쯤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꼼북은 약간 모양 구경만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프랑스 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시간대가 맞는 게 그나마 꼼북이라서 들어오게 됐네요. 이번 달 같이 했는데 이제 썸머 타임으로 바뀌면 8시가 딱 저녁 먹는 시간이라 아마 앞타임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파리에 있다가 왔고요. 민경 언니를 파리에서 만나서 아직도 이렇게 인연 맺고 있고 춘천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미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나리모님 멈췄지만 듣고 계시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나- 다 잘 보이거든요. 제 모습도. 네. 제 모습도 제 화면에서 움직이는데 왜 거기서 멈췄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예전에 살다가 근데 자나리모님이랑 그런지. 퍼플리님은 네. 사실 저번에 한번 독서클럽 네, 같이 한 했었어. 꼼꼼한 같이. 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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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그럼 패스? 네. 오드리님. 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냥 자나리모님과 민경 언니 저기에 성화에 못 이겨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꽤 됐죠. 저도 그래도. 꽤 됐죠. 꽤 됐죠. 꽤 됐지. 지금 팬입니다. 집에 책이 지금 여기 막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읽은 책이 뿌듯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걸 안 했으면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미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계시는 동안 오드리님 팬이라고. 왜요? 왜? 방송을 늘 보면서 오드리님 팬이라고 그러시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서평. 제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 리얼하게 콕. 맞아요. 자, 그러면 찌르는. 콕 찌르는 맛이 있으시죠, 우리 또 오드리님의. 자, 오늘은 어떤 바닷가 여행, 행복한 그림자의 춤 2편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살짝 읽으셨다, 못 읽었다 하셨던 분들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재밌습니다. 챙겨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떤 바닷가 여행 시작해 주시죠. 우리는 도대체 왜 딱한 마살레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분명코 하고도 남을 이 상황에. 그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고, 그 음악은 선생님이 사는 저쪽 나라에서 보낸 코미니케이기 때문이다. 끝났습니다. 다나리모님 계십니까? 네. 거기 계십니까? 네. 한 말씀만 하소서. 아, 저요? 네. 정말, 어제 저 앞부분에 그거는, 바닷가 여행. 네, 바닷가 여행은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는 바닷가로 가나? 이랬다가. 아니, 근데 중간에 걔가 일찍 깨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디서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랬을 때 할머니가 말도 없이 막 지나가고 할 때 약간 처음에는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귀신이 됐나? 괜히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단편이니까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죽었다로 갑자기 가니까 좀 황당하면서도 좀 그랬어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석하지 마소서. 그 제목은 왜 그럼 이게 바닷가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많이 오늘 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내가 약간 근데 그때는 안 졸았는데 뒤에는 마살레스 선생님의 연주회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주제라던가 우리가 보통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괜히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소재가 어떻고 주제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읽으면서 마지막에 약간 조금 좀 먹먹해진다 이렇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끝났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뒤에 행복한 그림자의 춤 이 편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아까 바닷가 여행, 어떤 바닷가 여행 읽으면서 마지막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나?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중간에 그 할머니가 죽은 듯이 누워있어서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놀라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땐 죽은 건 아니었는데 왠지 뒤에 갈수록 할머니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이거 너무 무서웠겠다. 메이였나? 메이. 누구였죠? 꼬마. 메이랑 엄마 헤이즐한테는 헤이즐은 입으로는 엄마와 딸이 있다고 하지만 부양한다고 하지만 책에서 보기에는 할머니가 딸과 손녀를 보듬고 안고 풍파에서 보호해 가면 막 지켜내려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끝에 메이가 이제 자기의 자유 원 없이 쫓아다닐 자유를 어린아이가 얘기는 하는데 할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임이 슬픈 거겠죠. 슬픈 거겠죠. 마음이 벗어났다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놀랍기도 하고 얘네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 다음에 뒤에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그냥 답답하고 그냥 진짜 세상 시류에 흔들림 없이 몇십 년을 동네 애들을 가르치고 키워가면서 피아노를 가르친 자매 선생님 얘기를 읽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하고 애들도 안 키우고 그냥 오롯이 제자들이 아이처럼 키웠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린힐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음악성을 봐와서 이 음악회에 파티에 초대를 해서
세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의 누구죠? 마지막 피아노 잘 치네. 그 금발머리 그 여자의 재능을 아무리 그래도 품이 없는 그 여자의 재능을 말하자면 부정할 수 없으며 거기 그 서술한 부분이 부질없고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솔직히 너무 아름답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음악은 아름다우나 그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을까?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살리스 선생님은 알았겠지만 여기에 너무 솔직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구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마살리스 선생님이야 받아줄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그만두고라도 뭔가를 말하긴 해야 하므로 그들은 음악 이야기만 입에 올린다. 정말 감미롭다. 막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름답지 보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연주를 순간적인 감동 음악을 연주 잘하는 거에 대해 귀는 감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보는 여러 가지 배경과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오롯이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잘 써낸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전반적으로 좀 허하네요. 이 얘기는. 네, 여기까지요. 약간 둘 다 이전에 읽었던 것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번에는 반전이 좀 돋보이는 에피소드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뭔가 빌드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막 되게 지리멸렬한 막 이런 묘사가 진행되다가 딱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이 첫 번째 그 에피소드는 좀 저는 사실 손녀라는 것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어디서 주워온 앤가 막 뭘까 엄마인데 그 헤이즐인가 그 여자는 되게 눈치 없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엄마지만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덥지 않으니까 손녀딸한테 자기 죽음을 뭔가 죽음의 순간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달까? 근데 그 약간 그때 그 에피소드 생각도 났어요. 그 왜 빨간 벨벳 드레스 만들어서 입고 봤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지는 구속력과 막 그런 그거에 대한 미묘한 긴장 관계. 근데 좀 허하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을 때 감사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막상 떠날 때 그 부재를 딱 받아들일 때 느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경험해보지는 아직 못한 거라 가지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되게 뭐랄까 그 금발머리 여자애가 피아노를 칠 때 그 마살레스 선생님의 표정에 대한 묘사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할 것 같지만 예상을 빗나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몇십 년 동안 전혀 사심 없이 아이들을 키워온 그런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움이랄까? 근데 그들을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뭔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자매. 보통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막 그런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지만 그래서 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뭔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거는 그것만은 이제 공유가 돼서 갑자기 너무 강한 끈으로 한꺼번에 싹 연결됐다가 그게 싹 풀어지고 다시 물과 기름처럼 다시 헤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되게 신기하네요. 나는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면서 이 자매가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나도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신경 안 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저는 킬포를 몇 개인가 찾아봤어요. 그 읽으면서 우리 왜 이렇게 한국에서 킬포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 처음에는 근데 이 참 작가가 묘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생김새 묘사 아니면 마음을 드러내는 묘사 아니면 그 사람 행동 같은 거 막 앞치마에 뭐 수선을 팔짝 뻗쳤다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바닷가가 나와서 거기서 뭔가 썸씽이 일어나나 보다. 갑자기 체면술사가 나와. 뭐지? 체면술사가 또 뭔가 저길 하나 보다. 근데 막 그렇게 체면술을 성공해서 할머니의 스토리가 막 나오나 보다. 옛날에. 그래서 막 할머니가 뭐가 가지고 있던 뭐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뭐야? 또 마지막에 이겨? 아니 색없이 나 그래서 너무 이 공포로 끝나네. 이게 공포 소설이네 이거. 그러면서 이게 더 무서웠던 건 막 울부짖다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체념하는 그 아이도 너무 무섭고 아이. 딱 도망가 버리는 그 사람은 뭐야 또 어쨌건 자기가 체면하다가 할머니가 틀어졌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니까 떼떼 도망가고 이거를 마지막에 뭐를 느끼라고 이걸 해준 거지. 너무 허무하지. 허무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래서 참 이 이야기가 뭐를 끌어내려고 이걸 했나 싶어서 저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두 번째로 넘어갔잖아요. 처음에 막 그 마살레스 선생님이 막 아이들의 선한 그 영양체로 보고 막 이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천사들이 합창? 그거 아세요? 옛날에 히메나 선생님. 히메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천사처럼 막 다루고 해서 얘는 또 이제 정말 동화 같은 소설로 가나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파리가 꼬이고 막 그래서 이것도 뭐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린이라그가 뭔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인지 몰랐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근데 왜 장애인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막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가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을 잘하는 거면 이제 그래 파리가 꼬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뭔가 아름답게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재능을 막 발휘하면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또 마지막은 왜 우울해 또? 그래서 저는 오늘 둘 다 사실은 이렇게 읽었는데 놀랍긴 놀랍죠. 막 마지막에 저는 냈다 도망가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웠어요. 도망가? 그리고 왜 체면을 끌어다 붙였을까? 그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쳤는데 왜 이게 뭐 갑자기 또 마지막 더 있지 못할 연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내가 졸았나? 안 졸았는데 이렇게 안 졸았는데 소리가 연계가 잘 안 돼요. 끝. 네, 저도 진짜 이분이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 단편 하나가 정말 한강 소설 한 권을 쓸 것 같이 이 단편에 풀어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막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거 읽을 때 얘 친구들인가 왔잖아요. 그 이름도 막 소개를 막 구체적으로 하고 대화도 그래서 얘네랑 뭐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소설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어떤 한 공간을 딱 이렇게 쳐다봤을 때 벌어진 상황을 그냥 딱 보고 지나가는 느낌? 그 속에 담긴 사람마다의 사연은 다 있는데 어쨌든 함축적인 어떤 상황을 마치 그냥 지나가다 딱 쳐다보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쨌든 이 작가가 정말 독특한 어떤 이 이야기 스토리텔러다. 그리고 굉장히 그 주인공들이 애매해요. 항상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어떤 그
색깔이 뚜렷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살짝 표현하자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 좀 정말 평범하지 않고 약간 저 사람 뭐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렇게 읽다가 헤매고 있는 느낌? 이게 뭐지 하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 거는 솔직히 멍한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어디지? 그 마지막에 전 페이지에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 속을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이걸 보면서 맞아 내 기분이 이래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에 두 번째 소설에서 얘가 잘 치고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표현들이 뭐지? 뭘 말하는 거지? 조금 헤맸어요. 그런데 퍼플리님이 너무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셔갖고 틀리다. 그 되게 깊이 해석하신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잘 치는 것조차도 잘 치는 것처럼 못 느끼게 표현하고 있어서 되게 하여튼 계속 독특하다. 참 신기하게 표현해내신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선생님이 그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고지식한 이상주의자의 인자함은 이래서 되게 매너리즘을 가진 선생님이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선생님이 척하는 사람의 어떠한 이제 그런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쉽진 않았지만 읽으면서 이해하고 막 그런 게 쉽지 않았지만 또 되게 이렇게 곱씹어 보고 싶은 책, 천천히 좀 음미해 보고 싶은 책으로 좀 이렇게 단편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오기 전에 짐을 다 빼놓고 와가지고 집중이 너무 안 돼서 달리기를 좀 오래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듣긴 했는데 그 집중이 일단은 안 됐어요. 그래서 뭘 좀 먹자 하고 먹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왜 죽었네? 이러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작가가 그 주인공을 죽일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고심해서 만든 캐릭터를 그냥 막 죽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정하고 죽이신 것 같은데 뭔가 몰라 이렇게 쓰신 건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하고 싶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아무튼 저는 그 이야기는 제가 잘 집중이 안 돼서 그냥 격가지로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왠지 조용할 것 같고 이분은, 그리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 관찰력이 대단하실 것 같고, MBTI를 굳이 따져보자면 F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체가 다 친절하다기보다는 뭔가 상냥하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단편 자체가 다 조금 허무하고 이렇게 약간 그 가슴에 바람을 남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작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애쓰셨습니다. 자나리모님 거기 계십니까? 네, 있어요. 안 보여서. 오늘 뭐 얘기하고 나와도 되는데. 저만 다 아주- 보이는 게 재밌네요. 지난주부터 몸을 애달게 하는 뭐가 있으시네요, 지금. 저는 어떤 바닷가 여행에서는 그 처음에 첫 장면 보면 딸랑 가게 하나랑 여염집 세 채 있고 공동 묘지와 불타버린 교회에 속했던 말 대여점뿐인 마을, 그 마을에 사는 한 3대의 여인, 이 메이 손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치 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할머니가 고단하게 여기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고, 딸을 시집 보내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메이의 삼촌 아들한테 가고 싶은
그거의 어떤 바닷가 여행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마지막을 정돈하는 그런 메이 할머니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미 죽는다는 걸 예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작가가 전체적인 글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진짜 도미님 말대로 우리가 너무 항상 스토리라면 이래 기승전결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면서 여기에 빵 때려 넣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예상을 완전 초월한 그냥 쭉 가다가 뒤에 한 방 딱 터뜨리고 끝나버리는 조금 의아하긴 하면서도 그래서 임팩트가 조금 여운이 좀 길고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도 보면 마지막 문장의 그 장면에서 어떤 표현들을 했을까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어떤 거였지? 라는 거를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그냥 스토리가 쭉 나가면 그랬다더라 잘 살았다더라 죽었더라 이러고 끝나는데 이거 죽었는 것도 불분명하니까 이게 왜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앞을 또 다시 보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그림자의 춤도 그 마지막에 그 끝나고 나면 이 음악을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일까 이 연주가 다시 보고 싶다. 그냥 한번 읽기에는 파악이 안 된다. 이 마살레스 선생님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을 연출을 많이 해놓은 것 같은 하여튼 조금 신선하네요. 전반적으로 글들이 다들 그냥 어딘가에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있죠.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평범한 하루, 이렇게 평범한 하루 중 어떤 날인데 뭔가 그걸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작품이. 근데 그래서 그냥 뭔가 기승전결이 필요가 없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딱 한다 이런 약간 느낌인데 그래서 그게 단편 소설의 어떤 약간 매력이긴 한데 저는 아까 앞 작품은 읽으면서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운수 좋은 날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냥 운수 좋은 날도 그냥 어떤 평범한 하루인데 분명히 마지막에 가서 그냥 이렇게 탁 치는 어떤 그냥 그 반전이 좀 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 짜임새는 그게 더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이 작가의 작품이 그래서 임팩트가 있고 아마 전문가들한테 더 각광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주 특별할 건 없는데 하여튼 저 두 번째도 어쨌든 좀 약간 마지막에 가면 좀 먹먹해지는 그 엄마들의 대화 중에 저는 그게 좀 그랬거든요. 저런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건 옳지도 않고 나는 혐오감도 없지만 지적장애 아들의 연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은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다고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장치를 막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해놔서 마지막에 약간 먹먹함을 던져주는 그런 것 때문에 먹먹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일상도 기승전결은 없지만 나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 뭐 굳이 빌드업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루도 반짝반짝 하잖아. 뭐 그런 반짝반짝한 것들을 조금 여기 이런 거 있어요라고 이런 작가들 아니면 누구 입에서 나온들 다 사라지고 없어질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면을 한번 부각해 주어서 그래도 나름 의미를 보태줘서 참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어느 언저리에 우리도 지금 같이 있을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바닷가 여행에서는 저는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그 외에 최변술사가 와서 메이랑 얘기를 할 때 노인이 그 둘을 보고서 표현한 말이 있잖아요. 노파는 우두커니 메이와 온 세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외부인을. 그래서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사실을 알려줄 수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 둘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메이를 지키려고 되게 최면술사가 자꾸 자기를 열려고 하는 거를 막 쥐어잡고 안 열리려고 애쓰면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최면술사가 본 얼굴이 분노에 아까 나와 있는 표정, 할머니의 표정 묘사가 있잖아요. 분노하고 되게 무서운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가 돌아가려고 할머니한테 돌아가려고 표현할 때 마지막 장면에 메이가 할머니가 승리를 거둔 당당한 모습으로 계산대에 쓰러져 죽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표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약간 일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는 그것도 쓰는 그런 거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네요, 진짜. 그죠? 좀 그래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마지막과 처음에 그 했던 곡 형용사 뭐 이런 것들 잘 찾아보면서 많은 해왔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편들이. 근데 이것도 퍼플리님 덕분에 또 그런 면을 또 발견하게 되네요. 뭐 작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주시나 보네요. 나오는 사람들 심리가 다, 조금.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필 앞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최면술사를 등장시키고 그 사람이 끌어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최면술사가 나왔을까? 왜 도대체 그거를 왔을까? 스내를 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최면술사가 나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전개되는데 마지막엔 죽고 도망가고 뭘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게 왜 최면술사가 나왔을까요? 그냥 뭐 약간 재밌는 장치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집어넣었을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어요. 누가 왔어도 외부인은 할머니한테는 이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이 체면술사가 들어간 장치가 굉장히 효과가 왜냐하면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떤 장면으로 돌아가셨을까 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사고든 뭐든 있을 수 있지만 이 난데없는 체면술사의 등장이 어쩌면 이 효과를 증폭시키는 맞아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법해요. 그렇죠. 결과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억에 남게 하는 거. 왜 나비였을까? 왜 체면술사? 우리는 지금 마지막 장면에 꽂혀 있는 어떤 하나 가지고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되게 뭐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할머니가 진짜 모르긴 해도 이렇게 딱 움켜쥐고 사는 분이었는데 그거를 무장 해제를 시키게 된 계기가 된 그러니까 그거를 딱 놨더니만 정말 그냥 그냥 가시는 떠나게 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좀 뜬금없는 장치 같긴 한데 이게 보면 하기는 그 차가 막 TV로 올라서 심장마비가 오셨나? 그때 그냥 폴리님 말처럼 막 화나고 그냥 막 합리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뭐가 막 올라와가지고 심장마비셨을 것 같아요. 난 그날 거기서 아침부터 뭔가 상태는 좀 안 좋으셨던 걸로 그래서 본인의 약간 갈대가 됐다라는 걸 약간 좀 그런 복선은 앞에 중간에 몇 번 있었잖아요. 애한테 말하는 거는 갑자기 아들을 20년 동안 한번 아들을 보러 가고 싶다던가 뭐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이제 뭐 결국에 그게 이제 난데없는 체면술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시키고 그러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행복하게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계산대 앞에서 막 꼬꾸라져가지고 아니 계산대에서 꼬꾸라져서 간 거는 그렇긴 하지만 체면을 받다가 간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한편으로는 부럽다. 아니면 체면을 받다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깨어나지 않으셨다든가 뭔가 못 깨어나신다든가 또 이렇게 할머니를 막 꼬꾸라뜨리고 막 아니 아무튼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체면 받고 메이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가 왜 저러실까 그런 거가 실마리를 찾게 되는 얘기인가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우리가 이 얘기로 이렇게 긴 얘기를 너무 쇼킹해서 근데 또 우리가 이때 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 시대가 뭔가 체면술이 갑자기 막 확
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캐나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체면수사가 등장하는 건 되게 난데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체면수사들이 전국에 여기저기 미국 전역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그랬을 아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방판하는 들어요. 것처럼 네, 옛날에 그런 우리 좀 공동구리고 약간 방판하는 돌아다니면서 막 것처럼 이렇게. 체면 수사가 돌아다니는 아니, 그런 뭐 건가? 일어나는 시기 불면증 체면술에 대한 환자들 그랬을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않을까 있고 이런 생각도 치료하는 예. 내가 이걸 다 읽었을 때 가히 이 책을 다 통틀어 그게 가장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아니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이거 답이다. 이거 이상은 없다. 나중에 그렇다. 조금 사랑스럽고 웃기기도 한데 어떤 소설은 또 어떤 거는 또 이런 식으로 한 대 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뭐가 다 다양하네요. 단편인데 네. 색깔이 참 다르죠. 다양합니다. 네. 한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읽은 사람들 다시 해가지고 한번 또 얘기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단편들도 재밌습니다. 오늘보다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의아하지 않고. 자, 우리 자나리모님 오늘도 안 그렇게 보이는 안 보인 채로 계시고 사진 한 방 찍고 저도 헤어지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어떤 있어요. 상태가 없습니다. 안 보이십니다. 하여튼 1, 2, 3 아유 세상에 2시간을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And you